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영 아나운서를 하루 대신한 김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김준호 매니저님이 요즘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요.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힘을 드리려고요. 네. 아니, 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동화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힘받아서 오늘 아침에 또 기아차 애플카 소식 때문에 같이 또 점프업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들이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전이 이제 말씀드렸던 동화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수소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바로 이제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오늘 하루만 12.68%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였던 16,4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장중에 이제 17,500원 라인대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 익절 라인대만 조금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시 한번 현대차와 또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다시 협업 소식이 다시 한번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소차 부품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미래차 전반적인 부품,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수소차,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화성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요. 당연히 오늘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신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 15,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전일 종가 라인대였던 15,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도 똑같이 잡고 대응하세요. 목표가는 똑같이 16,4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18,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익절가 15,500원 제시해드렸어요. 오늘 만약에 이제 고점에 딱 목표가에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이라면요. 수익 온전히 챙기셨을 텐데요.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위직 스튜디오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디즈니 관련주로 꼽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SM 라이프 디자인의 후속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합니다. 이제 코스닥 증시 또한 소폭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후속주인데 사실 디즈니 플러스 딱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위직 스튜디오와 SM 라이프 디자인이 가장 대장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전일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올해 개봉 예정인 뭐 스파이더맨을 떠나서 계속해서 뭐 디즈니 영화들이 계속 개봉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작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이제 1,6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11,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8,600원 말씀드렸었는데요. 8,000원 후반대에서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장중에 이제 4% 수익이 났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위직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승리호 수혜주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구형테크인데 확실히 애플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게 12월 한 언제 주셨어요? 1월 달 정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마자 그날 상한가가 들어갔었고요. 다음 날도 이제 상한가가 진입하면서 사실상 이제 기아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이제 구형테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애플카 협력설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은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상한가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목표가 3,580원은 좀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제가 다시 한번 5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3,995원으로 좀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일 다시 목표가를 4,400원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익절 라인대는 제가 3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3,58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구형테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채팅방에 우리 정수연 아나운서 어디 갔는지 걱정하시는데 내일 바로 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일 하루, 저희 하루 쉬는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시작하기 전에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천천히 아자아자 화이팅 외치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아자아자 화이팅!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내서 그럼 어떤 섹터를 한번 다뤄봐야 될지 바로 한번 달릴까 말까 섹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김준호 매니저님이 갖고 온 섹터는요. 바로
네, 바로 이제 오늘 또 구형테크까지의 급등이 나왔고요. 네. 시장의 좀 중심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쏠리고 있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자동차 부품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섹터를 갖고 오셨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도 섹터를 꼽자고 하면 단연 자동차 맞습니다. 부품이죠. 네, 일단 제가 이제 1분기 또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차 섹터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뭐 자율주행 섹터, 뭐 또 스마트카 섹터, 또 수소차, 전기차, 2차원지 관련 섹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섹터가 순환매가 돌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를 또 가져왔던 이유는 또 오늘 계속해서 애플과 또 현대의 또 협업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차가요. 다가오는 9일에 IR을 열겠다고 또 조금 네. 전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더 기대감을 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부품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다. 네. 아니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까 구형테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미 웬만한 종목들이 다 20%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들어갔을 때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또 미국의 조지아주 기아 공장 인근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이미 다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인 종목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비보호로 대안주를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안주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오늘의 이제 구형테크의 좀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네. 바로 평화종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화전공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장에서도 두 네. 자릿수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거래보다 14.09% 상승한 12,550원이고요. 오늘 이 종목이 또 앞서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었다고 해요. 김준호 매니저님이 갖고 있는 뷰는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 볼게요. 네, 일단 평화종공을 가져온 이유를 좀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화종공은 현대차, 뭐 제너시스뿐만 아니라 국내의 완성차 업체의 어떤 도어 시스템, 전장 도어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평화종공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2021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회복이 기대됩니다. 일단 원가 절감에 관련해서 원가 구조 개선이 있었고요. 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와 또 전일 이 거래일 동안 지금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아졌었는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평화전공을 가져왔고요. 미국 법인과 지금 인도 법인에서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8% 성장이었었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15%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16% 이상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에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남부 지방의 조지아주 바로 옆에 있는 엘라베마주에 2010년도에 미국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조지아 인근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조지아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지는 않았었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법인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GM 매출 비중이 1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GM 법인에 관련된 GM 관련해서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 비중이 또 12% 정도가 되고 꾸준하게 지금 업체들 또 그리고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한 실적이 계속해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이제 자율주행 시대 이제 미래카가 되면 될수록 도어 시스템이 점점 자동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이제 자율주행 또 미래카가 됐을 때 스마트카가 됐을 때 도어 자체도 이제 전장화 그리고 또 자동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카니발이라는 차에서 슬라이딩 도어 자체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수입을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평화전공에서 이제 그 자동화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을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게 성공했을 때 뭐 현대차는 물론이고 또 그리고 GM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부품을 납품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어 시스템 솔루션 부분에서도 국내 유일의 또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 1위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또 실적도 계속해서 뒷받침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주력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 레치 그리고
프렁크, 레치까지 공급하면서 고객사를 계속해서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또 미국 기아의 조지아주 인근에 이제 공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조지아주 인근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같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평화전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평화전공 현재 구간에서도 또 10% 중후반대의 네. 주가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차트 보면서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요즘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변동성이 커서 목표가를 좀 잘 잡아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10%대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요. 지금 네. 이제 구형테크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이제 11,0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11,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11,5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하려 했던 그 자금에서 분할적으로 또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3,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고점이 이제 13,500원인데 13,5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14,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목표 주가는 14,800원입니다. 요즘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변동이 좀 많이 크니까요. 네. 기준점 잡고 미리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달릴까 말까 이번에 두 번째 네. 섹터 전해드릴 텐데요. 힘 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오늘 봐야 될 거 무엇이죠? 네, 이제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예전부터 달릴까 말까해서 시리즈로 연이어서 말씀드렸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저희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게요. 요즘 네. 시장에서 또 방송에서 이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안 해서 네. 잊혀진 게 아닐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달려야 된다. 모처럼 비보가 아니고요. 네. 중소형 제약바이오 달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소외받았죠.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2020년도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업종 주도 섹터였고 또 코로나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나 또 어떤 백신 관련해서 너무 많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고 어떤 펀더멘털 대비해서 종목들이 뭐 바닥 대비 2배에서 3배, 뭐 3배에서 4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요. 또 그래도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또 집중이 되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또 확진자 추이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또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계속 좀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은 또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각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집중됐을 때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순환매 온다 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안 올라와서 걱정되셨죠? 이제 네. 한번 그 안에서 순환매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종목 무엇이는지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예, 오늘 5번째로 가져왔는데요. 바로 명문제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갖고 왔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공부도 5번 하셨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죠? 네, 일단 뭐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네. 아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 괴질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네. 타점이 와가지고 그동안 낙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타점이 와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할 때는요. 1% 상승을 보여드리고 있었고요. 지금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네. 명문제약에 대한 네.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뭐 명문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현대바이오가요 니클로사마이드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전일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도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는데 이미 지금 같은 성분이 이제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2011년도에 어떤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 또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바이러스 증식을 이제
더욱더 필수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아제 물질 같은 경우를 억제하는 또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고 또 CMO 관련, 또 위탁 생산 관련해서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슈퍼 항생제 관련해서도 이제 약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어린이 괴질 치료제 관련해서도 명문제약이 그에 따른 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된 물질이 네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3가지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게 명문제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많은 모멘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타점이 올 때마다 계속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2월 초에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명문제약을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한 차례 말씀드려서 바로 2,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음에 상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달에 또 25%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이때는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다시 한번 3번째 말씀드리고 나서도 20%,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다시 조정이 나올 때마다 타점이 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에 지금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낙폭이 컸고 또 시장 대비 같이 밀렸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현대바이오가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또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걸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명문제약도 나파몬 스타트 관련해서 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한번 출시할 수 있을 거란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해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5번째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딱 타점을 잡았을 때 조정할 때 받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주가 상승 시에 저희가 매도를 했는데 이번 조정장에 매수해서 그럼 언제 매도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손절 라인대를 이제 5,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종가상 5,800원을 이탈했으면 5,800원 손저가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문제약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보다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전반적인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좀 하락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손절 라인대 그리고 6,000원대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7,100원 라인대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기 시작했던 그 종가 라인대 7,1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7,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목표 주가는 7,8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화전공, 명문제약 두 종목 공개해 드렸는데 이외에도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김준호 매니저님과 샵 2034로 김준호라고 이름 보내주시면요. 다양한 시황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친구도 맺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은 좀 깜짝으로 나왔잖아요. 네. 내일은 다시 또 짝꿍 수연 아나운서가 나올 텐데 보내드리기 전에 네. 힘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으라차차! 으라차차!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달릴까? 말까?